아니 또 오늘 상담을 했는데 네. 그분이 또 원래 갖고 계시던 땅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요거를 조금 이제 제대로 검토받고 싶다. 필요한 거는 여기 가가지고 1층 상가에 대한 임대 시세를 좀 조사를 해봐야겠네. 네. 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전에 이제 부지검토 PM을 새로 의뢰한 고객분이 계셔서 또 임장을 가기 전에 지금 손품을 좀 팔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임대차 할 건데. 아, 임대차? 네. 이제 뭐 하시게요? 그냥 마카롱 같은 거 카페가 한 10평 정도. 뭐 배달도 좀 하고. 네. 아니 이따 1시간 뒤에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해야 돼요. 브리핑 하기 전에 최종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네. 대표님, 아, 예, 안녕하세요. 퇴근 안 하시고 네. 뭐 하시고 있습니까? 야근 중입니다. 아니 또 오늘 상담을 했는데 네. 그분이 또 원래 갖고 계시던 땅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또 거주도 하시는 것 같고 네. 이제 그거를 새로 지어서 좀 일부 층은 임대를 놓고 자기가 또 일부 층은 또 거주를 하고 뭐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건설사한테 갔더니 그냥 평당 얼마면 지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분 주변에 이제 설계하는 건축사님한테 갔더니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그냥 도면 떠주고 그냥 이대로 하면 돼 이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저랑 만나서 저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주니까 그럼 나도 한번 정리된 거를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물을 개발하는 거에 또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의뢰하시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처럼 이미 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가서 이제 똥을 싸고 오신 분이죠. 계약금을 싸고 이제 왔는데 요거를 조금 이제 제대로 검토받고 싶다. 이제 요런 것도 저희가 이미 정해진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하면 될지 그래서 뭐 건축사분들한테 주로 많이 가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보는 관점 플러스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디벨롭 관점이나 투자적인 관점까지 다 믹싱을 해가지고 또 임대 매각까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려면 돈이 또 필요하니까 금융까지 다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검토해주는 서비스라서 한번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거기 강북구에 우이신설선 화계역 역세권이에요. 역까지 거리가 300m가 채 안 되더라고요. 요거거든요. 그래서 남도로가 꽤 넓어요. 아까 지적도 보니까 대략 8m 나오고 여기 동도로가 코너가 4m. 뭐 무난하게 다세대? 주변에 약간 신축 건물이 있나? 바로 인근에는 없고 이렇게 10년 정도 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아래층이랑 지하까지 해서 얘는 상가를 쓰고 있어요. 그래도 1층에 상가는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여기 옆에만 봐도 부동산 이런 거 있으니까 새 건물이 없어서 그렇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도로가 8m예요. 일단 필요한 거는 여기 가가지고 1층 상가에 대한 임대 시세를 좀 조사를 해봐야겠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좀 가이드가 나오는데 1층 상가가 수익률 관점에서 이걸 주차장으로 뺄지 아니면 상가 넣어도 될지 아니면 중공업 공사를 해가지고 1층도 아무튼 공간을 용적률을 찾을지 전반적인 기획은 저도 상가를 넣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일단 요것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비교적 새 건물인데 1층을 상가를 빼놨거든요. 강북구가 다중이 신축화가 어렵죠. 이분 니즈가 지금 어쨌든 주인 세대도 필요하니까 맞아요. 다세대 그 다음에 지금 요거처럼 해가지고 1층 상가 놓고 다 가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상가 없이 다세대 그냥 올 주거. 올 주거. 세 개로 해서 잘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임장 가보고 그 건축사님이랑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해보자고. 대표님 보시기에 네. 일단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약간 특수한 게 근데 이분은 지금 여기에 거주도 하셨고 약간 고향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산 기슭에 약간 그런 전기도 좀 그런 느낌도 좋고 그래서 이분은 꼭 이 땅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좀 더 주거 여건을 좀 개선하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그 니즈에 맞게 또 주변에 어쨌든 최대한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일단 임장을 갔을 때 어쨌든 이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물을 많이 받아보고 있는데 임장 가서 좀 디테일하게 보고 어쨌든 이게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단순히 그냥 건축사 관점에서 설계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임대 놓고 어쨌든 이분 임대 플러스 거주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스케줄이라든가 현금 흐름 그다음에 대출 한도 이런 것까지도 저희는 이제 금융권에도 이제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좀 객관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시공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건축이나 이제 중개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건축주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호씨님? 언제 오셨어요? 깜짝이야. 네. 뭐 하고 계십니까? 저희 오전에 이제 부지검토 PM을 새로 의뢰한 고객분이 계셔서 네. 계획 설계를 제가 맡기기 전에 네. 또 임장을 가기 전에 지금 손품을 좀 팔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통 부지검토 PM을 하면 약 40장에서 50장 정도 되는 레포트를 드리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선별된 데이터 전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지금 제가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료에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그 입지적인 특성, 그 다음에 이 세부적인 어떤 이 블럭과 이 필지에 대한 건축법적인 요소,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제 인근의 개발 사례가 있다면 좀 경쟁자들은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그런 사례들을 다 종합을 해서 한번 정리해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올바른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님한테 제가 계획 설계 도면을 다 받아가지고요, 그 설계 도면을 토대로 또 시세 조사까지 면밀하게 합니다. 다 지역별로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 내담자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 원하는 투자 방향, 세팅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면밀히 시세 조사를 해서 그거에 따른 최종적인 사업성 검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시세 조사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세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 강의 때도 사실 있는 그대로 다 풀었는데 이거 다 보여드려도 안 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네이버 부동산도 다 참고를 하고요. 보시면은 직방, 원투룸은 보통 직방으로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요새는 피터팬이나 다른 어플들도 보죠. 그런 거 똑같이 다 참고를 하고, 실제로 여기서 가장 비슷한 상품성으로 추정되는 신축급 물건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좀 해봅니다. 시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점검하는 거는 국토부에 요새는 전세 사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확정일자 신고는 잘 챙기는 편이에요. 전입신고도 그렇고. 그걸 하면 자동으로 국토부에 이 실거래 자료가 올라갑니다. 가공돼 있는 프롭테크 사이트가 아직 없어요. 로 데이터, 원래 데이터를 그냥 홈페이지에서 엑셀 형태로 다운만 받을 수 있거든요. 단기 한 뭐 3개월이나 6개월 최근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걸 직접 분석을 해봅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주인 세대를 좀 2세대 해달라는 그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담자의 특별한 요구사항 반영하는 게 첫 번째고, 아무리 주거용 상품을 개발을 하더라도 1층에 웬만하면 저는 상가를 넣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가가 있으면 건물의 외형적인 그런 완성도도 높아지지만 1층에 그 임대료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합니다. 입지가 너무 주택가고 정말 상가가 안 나갈 것 같으면 안 넣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주차 상품성을 강화하는 편이고, 여기가 그 입지가 맞는지를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건축사님 안녕하세요. 노재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획 설계 하나 의뢰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집안이 수유동 10번지거든요. 네네. 토지를 소유하신 분이 좀 의뢰를 하시는 거라 주인 세대를 넣고 이제 상가주택으로 한번 이렇게 설계를 받아보고 싶은데. 상가주택이요? 네. 그러면 뭐 1층은 주택은 뭐 그래서 다가구나 다중이나 다세대나. 이게 강북구라 아마 다중은 안 될 것 같고, 아, 네. 그렇죠. 다중은 좀 힘들죠. 네. 다가구나 다세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분이 특이한 게 주인 세대를 2개를 뽑아야 돼요. 3룸을. 이 조건 받는 4, 5층을 뭐 주인 세대로 2개를 뽑고, 2, 3층을 임대 세대로 뽑고, 1층은 주차 대수를 다 놓고 공간이 남으면 상가. 땅 조건이 좋다 그러면 네. 주인 거 2개를 뽑을 수는 있을 텐데. 네. 그래서 한번 예. 봐주시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2개 모델인데요. 한번 2개 안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각 필요하신 거 네. 메모해서 보내주시면요. 네. 거기에 맞춰서 잡아서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대표님 어디 가시나요? 저희 그 부지검토 서비스를 의뢰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수유동에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손품, 계획 설계 뭐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한번 또 가봐야 되니까 가서 현장 그 임장하러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그 수유동이면 네. 지금 저희 사무실이랑 되게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검토 서비스를 저희가 그동안은 네. 몇몇 수강생분들한테는 네. 자선 사업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유료 서비스로 전환돼가지고 네.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서비스 용을 냈으니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른 밸류가 있는 보고서를 또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네. 그냥 뭐 계획 설계 받고 이런 거는 건축사에서 공짜로도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고 저희가 계획 설계랑 임대 시세랑 그다음에 기획이랑 사업성 분석이랑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저희가 다 녹이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가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라도 또 얻는 게 있어요. 그분이 주택가의 건물을 개발할 건데 네. 1층에 이제 상가를 놓는 걸로 저희는 또 이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은 거기 주택가인데 1층 상가 괜히 만들었다가 공실 나는 거 아니냐. 네.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저희는 그거를 주택가라 하더라도 신축인데다 권리금이 없고 임대료가 적정하면 무조건 나간다. 네. 그 다음에 추후에 1층 상가 있는 건물이 나중에 매각할 때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검증하는, 그 다음에 그 동네의 주택 임대차에 대한 수요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파악을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건지 수익성 측면에서 그런 거를 다 판단하러 가는 거죠. 내가 만약에 원룸을 지을 거다. 네. 그러면 그 동네에 정말 원룸을 구할 것처럼 빙의를 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임대 시대를 빠삭하게 알걸. 세입자, 수요자 입장에서 조사했을 때 아 이런 걸 원하게 될 것 같다 라는 게 있으면 공급자 입장으로 다시 왔을 때 더 경쟁력 있는 건물, 즉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 대한 약간 애착이 있죠. 본인이 실거주도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냥 단순히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 땅은 뭐 얼마고 그냥 사업적으로 얼마 남고 이런 것보다는 물론 이제 수익도 중요하죠.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거니까. 다만 내가 여기 어차피 정이 들었고 여기 또 오래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분위기는 사실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계속 실거주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개발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분 온다고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사실은 저 땅을 그냥 디벨로퍼한테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다른 거 투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핵심은 지금 여기 와서 임대 시세를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가를 넣을지 말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건물을 짓기로 결심을 했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 시세 한번 보고 조금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분이 또 이게 집원 노출하는 걸 또 꺼려하니까 저희가 이게 직접 찍진 않고 이 근처에 신축 건물이랑 부동산 임장하는 것만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 상가가 뭐 건물 노후도 탓도 있겠지만 좀 공실이 있긴 있어요. 보니까 임대 그 안내판도 붙어 있고. 근데 지금 이 건물은 대략 지은 지 10에서 15년 된 다세대인데 상가가 안쪽으로 밀려 있는데도 1층에 공간 확보를 해두니까 애견 미용 업종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또 건축물 상태 따라 선호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치, 여기 또 노후 건물인데도 사실 여기 마트가 되게 성업하고 있는 거 보면 면적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노후 되더라도 한 개 업소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임대 면적이 굉장히 넓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공실로 나와 있는 그 완전 구옥들 상가들은 굉장히 한 칸이 작아요. 그리고 뭐 화장실도 좀 애매하고. 그런 상가들이고. 일단 신축 건물도 한번 보고 부동산도 한번 가보자. 네. 혹시 상가도 좀 하세요. 상가요? 네. 상가 어떤 걸 말씀하세요? 그냥 구분 상가. 구분 상가 이 동네에 없어요. 아, 없어요? 네. 1층에 그냥 이거 다 통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구분 상가가- 임대차 할 건데. 아 임대차? 네. 뭐 하시게요? 그냥 마카롱 같은 거? 카페나? 몇 평 정도 필요하세요? 한 10평 정도. 뭐 배달도 좀 하고. 네. 가급적이면 좀 깔끔하면 좋긴 한데 월세 얼마 정도 잡으세요? 월세는 그래도 좀 싸면 좋겠죠. 깔끔한 건물이 별로 없어요. 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깔끔한 건 없고 이 옆에 코너짜리 있잖아요. 네. 네, 요거는 면적이. 화장실 혹시 쓸 수 있나요? 이 건물? 아마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상가니까. 근데 뭐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 근데 뭐 요거는 그러면 지금 얼마에 돼요? 월세가? 550에 나왔는데 네. 여기는요? 애견 무슨 미용집 하나 있던데. 거기도 구분 상가긴 한데 네. 군대에서 쓰고 계시니까 아. 저는 나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뭐 통건물이어도 뭐 상가 임대는 놓으시잖아요. 건물주분. 군대 놓으신데 거의 다 들어있으니까 좀 안쪽에 좁은 거 중에 나온 건 없어요? 지금은 맞다운 게 없어요. 아, 대- 이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얼마예요? 550에 나왔는데 주인분이 음식하는 걸 안 주신다고 하는데 마카롱이라니까 또 이제 물어볼 수도 있죠. 여기 그래도 좀 초등학교 있어가지고 애기들이 좀 많이 사 먹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물어봤을 때는 뭐 10평 전후에 상가를 구한다고 했을 때 공실이 없다. 일단 그런 물건이 겨우 하나 있는데 심지어 이제 업종을 가려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손품으로 시세를 조사했을 때도 이제 평당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상가 임대는 무리가 없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와서 좀 해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제가 계획 설계 할 때 참고하려고 하는 건물이에요. 이건 이제 상가 다가구로 기획을 한 건데 1층에 상가를 넣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는 주인분이 직접 쓰고 쓴다고 계시네.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는 추가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한 다음에 계획 설계도 더 디벨롭을 해가지고 이분이 저희한테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니죠 이게. 물론 건물 짓는 데 있어서는 좀 적은 비용이긴 한데 맡겨주셨으니까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땅의 가치를 거의 완벽하게 뽑아낼 수 있는 안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니 왜 한숨부터 쉬고 시작하시죠? 고생했어요. 일단 만들어라고. 저번 주 금요일 한번 보여드린 거에 더불어서 이제 완성본
한번 미리 보고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획 부분에 좀 힘을 많이 실은 사례고요. 지하철이나 뭐 버스 정류장 접근 여건 이런 건 다 제가 기록을 해놨고 이제 여기가 시장도 일부 있고 대로변의 건물들은 이제 공동 개발을 해라 뭐 이런 내용들 좀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묶여 있는 필지들 있잖아요. 주변에 일단은 좀 다가구라든지 상가주택으로 개발된 사례를 제가 비교할 만한 걸 넣어놨고요. 계획 설계는 총 2개 안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요거는 2개 안을 비교한 표고요. 엘리베이터 차이랑 공사 면적 차이, 1층 상가 차이, 건임을 하게 될 경우 가구 수 이런 것들 되고 요거는 제가 임대료 조사한 걸 넣은 거거든요. 요것도 호가, 실거래가 여기 국토부에 있는 엑셀 자료에서 실제 딱 유사하고 비교할 만한 거를 다 표시까지 한 겁니다. 이분이 당장 매각하실 건 아니지만 주변에 은근히 또 매각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신축 건물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니 이따 1시간 뒤에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해야 돼요. 브리핑 하기 전에 최종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분이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소유권이 좀 나뉘는 게 또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다세대가 나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했죠.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가장 최적의 그 층별 MD 구성이나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평소에 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갖고 있는 분이 의뢰해 주셨을 때 그 땅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면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일반인 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땅 있는데 개발할 때 됐으니까 건축사한테 맡기고 하고 시공사한테 맡겨서 짓고 이럴 바에는 검토 한번 받아보는 게 훨씬 효율이 좋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 서비스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가요? 땅을 가지고 계시거나 지금처럼 아니면 중개법인이나 중개소에 가서 땅을 개발하려고 샀어. 근데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칠 때까지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걸리잖아요. 이제 그럴 때 먼저 검토를 의뢰하는 분들도 이제 간혹 계십니다. 검토했더니 우리가 계약금 날리세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최대한 거기서 최선이 뭔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최적의 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1시간 뒤에 브리핑 하시겠지만 아마 그분도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네. 일단 입지 필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저희가 생각한 기획안 네. 2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업성까지 네. 봐드리는 네.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그 지금 부지검토 서비스 받아보셨는데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을 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설계 도면도 들어가 있고 뭐 입지 분석도 들어가 있고 사업성 분석도 들어가 있는데 좀 어느 부분이 제일 만족스러우세요? 일단 설계 부분이 저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제안을 해 주시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편한 것 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지홈 2PM 받으신 분이 만족하셨나요? 부지검토 PM 받아본 분이 딱 그 얘기했어. 황금돼지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겠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거는 이제 못 봤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고, 사실 그분이 이제 이쪽 업계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 부동산 쪽에 인맥도 많고 부동산 대학원도 다니고 이제 그런 그래도 사업을 꽤 오래 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하는 이제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주변에 건설업, 건축사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제 지금 저한테 이제 부지검토를 의뢰한 거는 이제 본인이 실거주하거나 아니면 작은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를 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이제 뭐 건축사, 뭐 건설사 뭐 이런 형님들한테 얘기하면은 뭐 대충 이렇게 뭐 그런 거 작은 거 안 해. 약간 그런 식이었나 봐. 러프하게만 조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 검토를 받아보시고는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고 이제 투자자 관점까지 해서 이쪽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부지검토 서비스는 어떤 사람이 신청하면 좋을까요? 원래 땅이 있는 분들, 증여받은 땅인데 이거를 사실은 세금 때문에 개발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이미 주어진 땅인데 이 땅에서 최적의 건물 기획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다음에 여기를 개발할지 나대지로 팔지 고민되는 분들은 개발했을 때 어떻게 수익이 나오고 나대지로 파는 것 대비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싶을 때, 지을 거면 또 뭘로 지을 건지 그런 다각도로 판단해 주는 거를 필요할 때 맡기시면 좋고, 아니면 이제 중개법인이나 부동산 가서 땅을 계약해온 분들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건축사한테 가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와서 단순히 이제 건축사한테 가서 설계 의뢰를 맡기기 전에 어떻게 설계를 해야 임대가 잘 나갈 것인지, 건축사는 건축법에는 전문가지만 사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 임대나 매각적인 건 투자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검토받고 싶을 때 오시는 분들도 있고 PM의 전 단계로 검토부터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 거는 어쨌든 유료인 만큼 그만큼 저희가 직원들이나 저희 팀원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시장 조사 다 하고 그다음에 건축사한테 유료로 저희는 이제 건축 설계도 받고 단순히 건축사한테 유료 설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최적의 설계안을 미리 고민을 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 기획안을 가지고 이제 건축사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서 여러분들이 금액이 사실 크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검토받고 했을 때 큰 실수를 줄이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터디 차원에서 큰 결심을 하고 건물주가 되기 전에 그래도 한번 검토를 받으면 굉장히 나중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